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좌파 이명박하고 홍준표 횃불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이 주사파 개헌 이 발표문을 했더니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때 그 표결에 참석하는 한국당 의원은 제명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홍준표가 이딴 소리 하면은 이제 속이 다 보입니다. 예, 속이 다 보여요. 뭐냐 하면은 6.13 지방선거용 발언이죠, 이거. 6.13 지방선거용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가 문재인 임종석의 좌파 정권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 제명하자라고 말한 또 다른 두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은, 문재인 좌파 정권 니네들 말이야, 우리 홍준표 횃불당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 내용 좀 포함시켜줘. 그 내용만 포함시켜주면 동의해서 너희 주사파 개헌 통과시켜줄게 라고 찡찡거리는 거죠. 우는 아이 젖 한 번 준다고 지금 홍준표가 울은 겁니다. 저는 홍준표의 이런 발언 보면은 뭔가 자기에게 떡을 좀 달라 이 얘기지, 특별하게 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 사필규정님 맞습니다. 딜 치는 겁니다. 예, 딜 치는 겁니다. 예, 윈디님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단어 하나하나 이해 못하게 그 주사파 그 개헌 발표문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 정도 내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내용 가지고 헷갈리게 이제 막 밀고 나가다가 6월달 지방선거 때,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 표결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 국회 표결 들어가기 바로 전날 우리가 오늘 본 이 내용보다 굉장히 과격한, 굉장히 종북스럽고 굉장히 좌파스러운, 정말 공산화에 입각한 그런 용어나 그 법률 그 문구들을 하루 전날 막 집어넣는 겁니다. 하루 전날 막 집어넣어요. 그 개헌안에. 그리고 다음날 딱 국회 와서 표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게 막 들어갔는데, 너무 그 개헌안 그 문서가 두껍고 복잡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땅땅땅 두들기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 좌파들은 정직하지가 않거든요. 맨날 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에게 이 정도 아리까리한 것을 주지만은 그 통과 직전에 엄청나게 과격한 그 공산화로 가는 내용 문구를 반드시 하루 전날 넣고 그것을 검토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좌파들의 특기죠. 얘네들이 뭐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요 내용 그대로 간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센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좌파들의 생리입니다. 좌파들의 생리입니다. 자, 이명박하고 홍준표 좀 까고 까겠습니다. 자, 이명박이는 좌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죠. 홍빠들이 참 이 징그러운 놈들인데요. 이 홍빠들이 아주 징그러운 놈들인데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을 혼동시키죠. 지금 홍빠의 언론인 중에 뭐 정규재 있고요, 조갑재 있고 복거일이 있죠.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들 몇몇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그 얘기죠.
숫자가 많은 쪽으로 모여야 뭐 좌파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개소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김영삼이 밀어줬는데 김영삼이 밀어줬더니 김영삼이가 한 짓이 좌파 정책만 하다가 또 지가 물러나면서 좌파 김대중한테 물려줬지 않습니까? 정권을. 그리고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이명박이도 좌파 정동영이 민주당 후보를 이기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명박이를 밀어야 한다. 그래야 좌파 집권을 막는다.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한 다음에 이명박이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좌파 이재호와 황석영을 옆에 두고서 그리고 좌파 박원순에게 후원금 매달 월급 다 털어서 주고 2008년 대통령 재임하는 그때에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이명박 나는 보수 아니다 라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취임한 첫 해 나는 보수 아니다 라고 떠드는 게 이명박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좌파들의 특징은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명박이가 내일 구속 영장이 떨어질 텐데요. 그 인간 보세요. 얼마나 규칙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해야 하는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인간 아닙니까? 이명박이는요.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은 생각지 않고 사적 이익만 도모하던 놈이 이명박 아닙니까? 좌파 특징 그대로입니다. 누가 이명박이가 우파입니까? 그리고 이명박이는 또 이랬죠. 국가 내란을 획책한 촛불이 민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보수 아니다. 촛불이 민심이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이명박이는 우파가 아닌 거죠. 어디다 갖다 대고 자꾸 이명박이를 보수 우파라고 합니까? 개소리죠. 그리고 이명박이는 대통령에서 물러나고서도 3년 동안 비밀리에 탄핵을 기획했죠. 헌법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2016년 11월에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PC로 그 선동을 한 2주 뒤에 2016년 11월에 이명박이가 직접 한 말이 뭐냐?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해야 한다. 탄핵을 촉구한다. 이런 소리 한 게 이명박이었습니다. 조만간 이명박이의 아들 그리고 그 형 이상은 또 둘째 형 이상득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사위 한 20여 명이 지금 현재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제발 이 20여 명 다 감옥에 쳐 들어갔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어떻습니까? 홍준표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좌파죠. 왜 그러냐? 횃불을 사용하고 있죠. 촛불과 횃불은 북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조선노동당의 상징적인 것들이 촛불과 횃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나 문재인은 쌍둥이죠. 홍준표도 얼마나 규칙을 많이 무시합니까? 법률 파괴적인 행동 많이 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출당시킬 때 한국당의 당헌 당규 위배하고 홍준표가 지 멋대로 출당시켰지 않습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좌파 특징 그대로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대한애국당이나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한 번도 법을 어기려고 마음속에 먹지 않습니다. 법을 준수하려고 하죠. 그리고 홍준표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늘 비방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지 않아요. 문재인이가 2월 24일 날 임기가 만료됐으면 제가 만약에 한국당 당대표라면은 문재인 당신 방 빼라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저는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2월 초에 문재인을 위해서 굉장히 기쁨
소리를 떠들었죠.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문재인이 빨리 퇴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홍준표가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이가 내려오면 야권, 즉 홍준표나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님이 그 정권을 넘겨받겠죠. 그러면 홍준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홍빠들이 야 우리 저기 한국당이 세도 세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붙어라고 주장하던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은 문재인이가 내려오는 즉시 한국당의 홍준표가 그 청와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왜 문재인 퇴진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서 야당의 가장 강력한 야당 후보는 대한민국을 지켜갈 후보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의 대세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중도 퇴진해서 내려오면 2월 24일 만기된 그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은 조원진 대표님과 대한애국당이 그 청와대 권력을 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홍준표는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 더 문재인이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홍준표 잔대가리를 굴린 거죠. 그러니까 이놈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좌파 문재인이가 독재를 하든 공산화 추진을 하든 지금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좌파인 거고 이 홍빠 이놈들 아주 멍청한 놈들입니다. 우리는 홍준표의 이 잔대가리를 다 읽고 있어요. 자, 3월 18일 날 이틀 전이죠. 홍준표가 망언을 했죠. 자, 홍준표가 한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미망에 갇혀 보수 우파 분열 획책하는 일부 극우의 준동에 좌파만 미소 짓고 있다. 박근혜 책임론도 국민의 선택이니 받아들이고 신보수주의로 거듭나는 한국당의 기치 아래 뭉쳐야 한다. 이거 어저께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어제 월요일날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셨고요. 자, 홍준표가 한 말, 박근혜 책임론도 국민의 선택이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누굽니까? 촛불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도 지금 촛불 민심을 자기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는 태극기 국민이 자기 국민 아니고 촛불 국민이 자기 국민이라고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니 받아들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좌빨들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문재인, 임종석 좌파들도 지금 이 얘기 똑같이 하는데 홍준표가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불법 탄핵과 불법 감금 인정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법무장관 박상기가 대답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일원도 안 받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책임을 질 것이면은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성태, 이정현 이 놈들을 포함한 62명의 탄핵, 반란, 배신자 세력들 이놈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지고 반란, 내란죄로 책임을 져야 되는 놈들이죠. 이놈들이. 그래서 어저께 홍준표 망언 그 다음날 어저께 월요일날 우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께서 최고위원 회의와 확대 통합 회의에서 아주 개념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홍준표 망언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150만 태극기 시민들이 3월 1일 광화문에 모였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도망간 홍준표 횃불당은 보수 아니다. 홍준표, 김무성, 유승민 등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자들은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로서 보수 아니다. 신보수주의란, 보수우파란 뭐냐? 조은진 대표님의 워딩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고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것만이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신보수주의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우리 대한애국당의 조은진 대표님을 그 이전에도 존경했지만 다시 한번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요렇게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